수원 6 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한원찬 경기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 또 경기도민, 또 지역 구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원 제6지역 인계 우만 1, 2 지동 행궁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경기도의원 한원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그 시의원을 2번 하셨잖아요, 수원에서. 3선 시의원이 아니라 이제 도의원으로 출마를 좀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를 지지해 주시는 또 주민들께서는 3선을 해서 의장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네. 또 이런 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의정생활에 수원시에서 또 한계성이 있으니까 네. 도의회에 가서 우리 수원 시민들,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일해 보는 게 또 옳지 않느냐. 이런 뭐 양비론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또 저는 정치를 항상 그 혼자만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당 정치에서는 또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네. 이 결정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진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예. 이번에 경기도 의원으로 이렇게 입성을 하게 되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도의원은 초선이지만 시의원 경험이 풍부하셔서 그 경험이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떤가요? 예. 야당의 당대표로서 역할도 해보고 거기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어떻게 일을 갈 것인가를 같이 합의하고 또 토론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본 틀을 가져감으로써 도의회에서 의의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저 개인으로서는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도의회로 일단 시의회에서 떠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남아 계신 그 예전 동료 시의원 분들은 좀 많이 섭섭해 하셨겠어요. 좀 어떤 조언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나요? 현재 남은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뭐 형님 하는 저기 의원님들도 있고 아우 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차라리 같이 의정 생활했으면 수원시가 더 발전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아쉬워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정이 많이 들었으니까요. 예. 자, 그리고 이제 11대 도의회 전반기에 또 굵직한 이제 교육행정위 부위원장을 또 맡게 되셨어요. 해당 상임위 이제 부위원장으로서 각오나 또 목표, 계획 같은 것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조직이든 안에 갈등은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은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 속에서 좋은 생각들을 모아서 행정을 이끌어가는 게 옳지 않나. 그래서 사실 우리 초중고 이 학생들을 위한 그런 위원회잖아요. 학생들이 우리를 상임위를 또 지켜보고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도 우리 상임위에서 서로 화합하고 의원 한 분 한 분들의 의견들을 존중해 가면은 그것이 또 우리 상임위 큰 역할이 아니겠나. 그래서 그 역할에 충실해 가지고 위원장과 함께 위원들과 함께 잘 이끌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수원 구치소 이전 이게 지금 가장 큰 현안인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좀 뭐 좀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구치소 주변에 그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린 나이에 그 지나가면서 굉장히 초등학생들 거의 걸어서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우리 시설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또 머릿속에 안 좋은 생각들을 하고 이렇게 할까 어릴 때 이런 마음을 좀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은 또 아파트 근처에 나 또 주택 근처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는 이전할 시기가 되었는데 정치권에서 왜 여태까지 이야기들이 없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현재 구치소 자리가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것은 법정 시한 내 30년 이상 거의 돼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년 정도에는 법정 30년이 지나는 걸로 이렇게 본의원이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공약을 지금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수원 구치소가 이전하고 그 자리가 빌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지 기대하는 또 주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느낀 게 많아서요.
수원에 이야 직장이 그렇게 없구나. 아. 직장이 없구나. 우리가 여기서 돈 벌 그런 곳이 굉장히 부족하구나. 네. 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이 지역에 기업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자리에. 그래서 뭐 IT나 BT나 요즘 여러 기업들이 있잖아, 많잖아요. 굴뚝 없는 그런 산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전통시장, 그 통합주차장 설립 얘기가 있는데, 이게 지역 내 전통시장이 좀 많이 몰려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전통시장이 굉장히 또 노후화되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어떤 건 교통의 편의성도 있어야 되고, 서비스도 좋아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현안적으로 보면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 거의 전통시장에 진입을 못 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통시장이 8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이 주차 대수는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와서 다시 집으로 가는 형태가 되고 그 대형마트로 가게 되는 이런 현실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개별적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건 굉장히 비용적이나 비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네. 통합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옳지 않나.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학교 신설인데, 인계중학교 신설 문제가 또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 원도심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학생들과 대화도 나눠보고 학부모들과 대화도 나눠봤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버스를 최소한 한 번, 2번씩 아침에 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습권 침해가 되지 않느냐. 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은 그 이런 불합리한 혜택을 받느냐라는 것에 우리가 착안을 해서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지금 벌써 진행하고 있고 진행되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아파트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곧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거기에 대안을 우리가 미리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젊은 층들이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교육적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 학교 설립을 해야지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랑 미리 만날 때는 이렇게 활짝 웃으셨는데, 내용이 지역 현안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지금 이렇게 웃으시는 게 100만 불짜리 미소 같아요. 흔히 말해 사람 좋은 그런 감사합니다. 미소를 지어주시는데,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예, 지역에 가면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이라 하지 말고 형 아오라 해라. 형 아오라 해라. 편하게 하는 관계 속에서 인간미가 나오고 거기서 삶이 돋아나더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고민들을 털어놓기 시작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우리 정책으로 가는 과제를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동네 가면 항상 형 어디 이런 이야기를 많이 가요. 해고 동생 일로 와봐 이렇게 해요. 그 대신 청탁은 안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정치를 되게 좀 따뜻하게 하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런 좀 측면에 정치 철학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의원님은 어떤 마음으로 정치하시나요? 제 마음이 열려야 된다. 그리고 내가 다가가야 된다. 그러면은 그분들과는 아주 쉽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 인생의 그 하나의 모토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갖고 항상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예. 포항에서 계시다가 20대 중반에 이렇게 수원으로 갑자기 오셨잖아요. 예. 수원은 35, 6년 사시면서 좀 어떠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참 그 세월이라는 거는 뭐 저도 이제 그렇습니다. 저보다 연세 더 드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늘 하느님께서 주마등 같이 지나간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언제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갔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벌써 또 이렇게 60이 다가오고. 근데 수원에 처음에는 이제 아무 연고도 없이 올라왔죠. 저는 원래 시골에 워낙에 가난하게 살아서
시골에 그 깡촌에서도 5번 이사 다닌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의 제일 큰 목표가 가난에서부터 해방이라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빠른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수원에 점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청년 시절을 보냈죠.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힘든 시기 겪으시면서도 사실 혼자 잘 사는 길을 택할 수도 있었는데 공인으로서 타인들의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역 정치라는 것이 그런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친근하게 이렇게 도민들하고 지역 구민들하고 좀 스킨십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게 장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이제 여기서 올라와 가지고 딸 둘 아들 하나 네네. 이렇게 이제 셋이 낳았는데 또 지역사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의 뭐 안전을 위해 가지고 봉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하시길래 저는 그게 응당이 이제 왜냐하면 거기 뭐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내가 정치적인 처음에는 정치적인 목표도 없고 순수한 마음에 그렇죠. 내 자식 안전하게 키우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자율방범대를 옛날에 그 대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었죠. 네. 우만 이동해서 예. 그렇게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뭐 이 일 저 일 하고 하다 보니까 단체원에 뭐 가입해라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이제 큰 봉사단체 사단법인 바르게 살기 운동 수원시협의회 거기에 또 부회장 그리고 그 회장 해라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수원에 39개동이랐어요. 네네. 39개동에 총회장 회원 한 1,500여 명 이끌고 많은 봉사도 하고 네. 제가 전국에 산불 났을 때 그다음에 서해안에 그 네. 기름 유출 사고 기름 유출. 예, 거기 겨울에 2007 년. 눈보라칠 때도 네. 그 갯벌에 그 돌 네. 닦은 그 기름 닦은 기억들 추억들 강원도 또 감으로써 우리 회원들 다들 얼마씩 또 십시일반 해가 돈을 모아서 물 몇 차 사다가 또 강원도 네네. 갖다 주고 저기 양양에 또 수제 나고 이렇게 네. 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네. 이 정치에 입문하게 됐어요. 늘 초심 잃지 않고 주민들과 작은 소리 귀 기울여 듣고 정책으로 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점은 채찍질 해주시고 잘된 점이 있으면 격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